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4부 7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시간에서는 무한 레더 네트워크가 어째서 어떤 경우에는 로패스 필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하이패스 필터가 되며 그걸 적절히 조화를 시키면 밴드패스 필터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응용을 생각해 가면서 배웠던 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그러한 응용이 사실은 우리가 노트북을 쓰거나 핸드폰을 쓸 때 충전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20V를 우리가 전력을 꽂을 때 교류로 전력이 들어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소자들은 직류 전원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회로가 필요한데 그 회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과 같이 사인파에 어떤 220V 전압이 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충전기로 쓰는 그 내부를 보면 우선 트랜스포머가 있어가지고 220V 전압을 예를 들면 5V 혹은 10V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교류로 들어오는 것을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 정류 회로가 있고요. 주로 다이오드를 쓰죠.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를 한번 시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래 위 산이었던 것이 모두 산으로 바뀌죠. 그래서 통통통 튀기는 그러한 전압 파형이 되고, 저렇게 통통통 튀기는 전압 파형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던 로패스 필터를 이용해서 스무딩을 시켜주면, 우리가 포토샵에서 말하면 포샵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잡티가 있거나 혹은 튀는 그런 피부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펼쳐주는, 그래서 아주 뽀얀 피부가 되는 것처럼 저렇게 통통 튀는 주파수의 전압을 직선으로 바꿔주는 로패스 필터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통통 튀는 것에서 고주파 성분을 다 죽이고 저주파 성분만 남기면 저렇게 DC 전압처럼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정류기를 통과한 저 사인파의 절대값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런 사인파의 절대값 함수를 우리가 로패스 필터를 통해서 DC가 나오게 하려면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저와 같은 함수를 푸리의 변화를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저주파부터 고주파 성분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주파수 성분 중에서 가장 저주파 성분보다도 우리의 크리티컬 임계 주파수를 낮게 잡으면 그럼 모든 주파수 성분이 다 없어지면서 결국 남는 것은 오메가는 제로, 즉 DC 성분만 남겠죠. 그래서 그 DC 성분만 남게 할 수 있는 원리를 지금 푸리의 변환과 또 LC 무한 레더 네트워크의 임계 주파수를 우리가 그 푸리어 변환한 주파수 성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보다 작게 디자인함으로써 우리가 DC 성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디자인하고 나면 사실은 각각의 주파수 성분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나오는 DC 성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전압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밴드패스 필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패스 필터 있고 하이패스 필터가 있으면 밴드패스 필터도 있을 수 있겠죠. 즉 오메가 1 이상과 오메가 2 이하의 범위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로패스 필터와 하이패스 필터를 조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하나의 레더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임피던스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즉 L과 C의 어떤 복합 회로로 구성함으로써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밴드패스 필터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동차 속에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그 라디오 주파수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듣게 함으로써 지정 방송국의 목소리 혹은 음악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밴드 패스 필터와 비슷한 레조넌트 필터, 즉 공명 필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밴드 패스 필터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 사이에 통과하는 전파의 그 크기는 일정하고 그 외의 것은 저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공명 필터는 주파수가 공명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 사이에서도 전파의 크기에 변화가 있고 다만 오메가 1, 오메가 2 바깥으로는 감소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명 주파를 이용한 공명 필터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밴드 패스 필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레조넌스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 원자간역 현미경을 관심 있게 본다면 거기서 DOT, 즉 Dual AC Resonance Tracking 모드에서 어떤 앞전 감응을 증폭시켰을 때 그런 경우에는 레조넌스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은 신호를 크게 키워서 원하는 물리적 그런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측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저런 코엑시얼 케이블 혹은 바이엑시얼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전송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류를 재거나 전압을 재거나 혹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에 전파를 잴 때 저와 같은 선을 많이 쓰게 되고 이 선은 우리가 회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L과 C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레더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중앙에 있는 그 선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터널과 같은 그 전도체가 실제로 우리가 원형 커패시터처럼 커패시턴스를 만들 수가 있고 선을 타서 흐르는 전류가 그 주위로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역시 인덕터 성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어떤 바이액시얼 케이블을 우리가 작게 잘랐다고 생각합시다. 미분을 하면 각각의 길이는 델타 L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자른 파인애플 자르듯이 자른 부분의 중심 그 선과 그 겉을 쌓고 있는 전도체에는 커패시턴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굉장히 작은 커패시턴스일 테니까 델타 C로 하고요. 그 전선에서 일어나는 자기장의 효과는 델타 L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트에 가로 열고 C분의 L 가로 닫고 빼기 가로 열고 4분의 오메가 제곱 L 제곱 가로 닫고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가로 열고 델타 C분의 델타 L 가로 닫고 빼기 가로 열고 4분의 오메가 제곱 델타 L 제곱 가로 닫고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분한 성분을 갖고 각각의 성분, 즉 델타 L이 0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 인덕턴스 성분과 커패시턴스 성분이 둘 다 0으로 가겠죠?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 식에서 두 번째 항은 없어질 거고요. 첫 번째 항만 남을 텐데 그것은 Z0가 루트 델타 C분의 델타 L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무엇과 같으냐면 루트 C0분의 L0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0는 단위 길이당 L이 되어 있고 C0는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고 보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바로 임계 주파수입니다. 임계 주파수는 오메가 제로인데 그것은 루트 델타 L 곱하기 델타 C분의 4죠. 근데 델타 L과 델타 C가 0으로 가면 이 값은 무한대로 갑니다. 따라서 저 전송선은 임계 주파수가 없다. 즉 어떤 주파수의 전파도 다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랜스미션 라인, 즉 전송선이라는 것은 어떤 전파든 잘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저렇게 우리가 회로를 구성해서 선을 만들면 어떤 전파라도 다 통과시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걸 트랜스미션 라인, 즉 전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조금 색다른 회로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 두 개가 서로 링크가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기로 저런 회로는 트랜스포머랑 비슷하다. 즉 한쪽의 전압을 다른 전압으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성 성분을 과연 우리는 그런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지식을 다시 소환을 시켜야 되는데, 저렇게 두 개의 코일이 있었을 때 셀프 인덕턴스가 있고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배웠던 그런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코일이 서로 링크되어 있었을 때 각 코일에 생기는 전압 강화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즉, E2는 M21 곱하기 DT분의 DI1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즉, 두 번째 코일에 생기는 전압 강화는 뮤추얼 인덕턴스에다가 I1에서 흐르는 전류의 시간 미분값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저렇게 우리가 두 개의 코일을 링크시켰을 때 우리가 등가 회로에서 이러한 뮤추얼 인덕턴스 M을 고려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죠. 자, 우리는 셀프 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즉 자체 회로가 만드는 그런 자기장이 본인한테 영향을 주는 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경우는 M11 이렇게 1번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는 결국 1번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시간 미분값에 비례할 텐데, 그것이 1번 회로의 전압 강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가 바로 셀프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인덕턴스와 셀프 인덕턴스를 둘 다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코일이 링크된 상황을 등가 회로로 만약 표현한다면, 일단 수식을 한번 보시죠. 1번 코일에 생기는 전압 강화 E1은 마이너스 L1 DT분의 DI2 플러스 마이너스 M 곱하기 DT분의 DI2가 될 것이고, E2는 마이너스 L2 곱하기 DT분의 DI2 플러스 마이너스 M 곱하기 DT분의 DI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다 셀프 인덕턴스고 두 번째 항은 뮤추얼 인덕턴스에 관련된 그러한 요소들이 될 텐데, 요것을 등가 회로로 좀 표현해 보면 그림과 같이 L1이 있고 그 아래에는 E1'이라는 제너레이터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L2라는 인덕턴스가 있고 바로 직렬로 E2'이라는 제너레이터가 연결된 상태, 그렇게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각각의 제너레이터 E1'과 E2'이 수식에서 보는 것 같이 뮤추얼 인덕턴스에서 의해 생기는 전압 강화와 같게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렇게 디자인을 하면 실제로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좀 자세히 보면 E1'이 플러스 마이너스 M 곱하기 DT분의 DI2인데 I2가 엑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즉 2의 I 오메가 T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분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M I2가 될 것이고, E2' 역시 같은 논리로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M I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너레이터가 상대방의 전류에 비례하는 그러한 제너레이터다라고 우리가 설정해주면 등가 회로로 저 두 코일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소환해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인덕턴스를 우리가 회로 요소로 가져왔을 때 인덕턴스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인덕턴스 터미널 사이에 어떤 전압이 걸리는가 기억하시나요? 바로 V는 I 오메가 L 곱하기 I로 표현했습니다. 즉 전류 I와 그리고 전압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 계수는 I 오메가 L이었죠. 이 지식을 잘 상기시키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두 개의 코일을 등가 회로로 표현했을 때 그 식들을 다시 한번 보면,
E1은 마이너스 L1 DT분의 DI1 플러스 마이너스 E1 프라임, 즉 제너레이터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E2는 마이너스 L2 DT분의 DI2 플러스 마이너스 E2 프라임, 또 하나의 제너레이터로 표현하고, E1 프라임과 E2 프라임은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MI2, E2 프라임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MI1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셀프 인덕턴스만 보면 아까 상기했던 지식과 똑같이 전압은 바로 I 오메가 Li, 즉 개수는 I 오메가 L에 비례를 하고 실제로 전류와는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가 회로를 했을 때 셀프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덕터를 갖다가 붙이고 뮤추얼 인덕턴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너레이터로 붙였을 때 두 개의 코일 간에 링크된 것을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